오늘도 간단한 지표지만 지표상으로 보는 지금의 위치가 과거 패턴으로 보는 경기 침체와 얼마나 가깝게 남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분들은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를 지낼 거냐면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연준이 최종적으로 인하를 결정하기까지 항상 시장에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헷갈리게 하면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시기임에도 어떤 때는 미래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시장금리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 사라지면서 다시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특히 재무부는 앞으로 점점 재정을 운영하기 불리해지는데요. 채권은 단기 채권에서부터 장기 채권까지 만기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금리를 막 인상하는 초창기에는 재무부도 부담스러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발행한 채권들에 대해선 예전의 저금리로 이자 비용을 내면서 만기까지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지 꽤 되었고, 이미 많은 기존의 채권들이 만기가 지나면서 그동안 새로 발행한 채권들에 대해선 지금의 고금리를 반영한 높은 이자 비용을 내면서 재무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고금리 유지 기조보다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재무부 자신들이 느끼게 되면서 그게 연준의 정책 변화까지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볼 지표는 실업률과 장단기 금리 역전폭입니다. 우선 실업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1984년부터 40년간의 실업률 추이인데요. 발견할 수 있는 장기 패턴은 실업률은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만 보이거나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같은 방향성을 보여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직후에 9.9를 찍었던 실업률이 2012년도에 7.7까지 내렸다가 다시 8.0%로 올랐지만, 보는 것처럼 한 달 한 달의 움직임 사이는 미세하게 변하지만 결국 장기 추세라는 것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현재를 보자면 이런 조그마한 추세를 가지고 실업률이 장기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패턴은 그동안 실업률이 저점 구간에서 조그마한 상승 추세만 보여도 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사실인데요. 보는 것처럼 실업률이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의 상승 추세만 보였어도 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죠. 2020년의 코로나 때는 실업률 추세가 올라가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수직 상승했던 케이스라 과거 패턴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 패턴을 본다면 지금의 약간 위로 튀는 실업률의 상승 추세가 조금만 더 진행된다면 과거처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볼 지표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영상으로 올렸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폭입니다. 지금 보는 것도 1984년부터 40년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입니다. 어떻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나는지는 이렇게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을 때 장단기 역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역전폭을 그래프로 보면서 실업률처럼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 패턴이 나오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 그 후에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데요. 역전폭이 최대로 벌어지면서 금리차가 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역전폭이 줄어들면서 원래대로 단기금리가 장기보다 낮아질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장단기 역전폭이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은 지나갔고 점점 마이너스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가 위기가 발생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단기금리가 내려가야만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해소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현실적인 당장의 위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역전폭이 줄어드니까 위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솔직히 말장난에 불과하고, 위기가 찾아와야만 역전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니까 위기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와야만 실업률이 실제로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실업률이 이미 높은 상태고 장단기 역전폭이 다 해소된 뒤에 채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이면 이미 상당수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여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거나 실제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일 것입니다. 금리 투자라는 채권 투자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커집니다. 나중에 다 선반영돼서 이미 낮아진 금리 수준에서 뒷북을 치며 이제 채권 투자 좀 해볼까 하는 식의 설거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지표의 과거 패턴을 보면서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이번엔 실업률과 장단기 역전폭을 겹쳐서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뿔에드에서 두세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보면서 지표를 보는 힘을 키우는 방법은 시간상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업률과 장단기 역전폭을 보면 서로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표가 정말 유사하게 흘러왔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차트를 같이 보니까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언론이 위기라고 떠들 때가 실업률이 최저치로 낮은 시기였음이 드러나고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줄어들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그럼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 아예 실업률과 장단기 금리 역전폭, 2년물인 단기 채권금리 세 가지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녹색선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 국채금리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보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패턴은 확실히 보입니다. 실업률이 제일 낮으며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최대치로 벌어질 때가 금리가 가장 높은 고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면서 장단기 역전폭이 해소되니까 2년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직전인 2007년의 모습과 지금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지표를 동시에 보다 보면 지금이 금리 인하하기 직전 시기와 유사해 보이면서 채권 투자하기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일단 눈에는 보여집니다. 저도 만약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미국의 대선 이전인 3분기쯤으로 보고는 있지만 당장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